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푸조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508인데요. 사실 저희만 해도 이미 607 같은 예전 플래그십 세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5로 시작하는 라인 자체가 플래그십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푸조의 최고급 모델로서 자리하고 있는 508인데요. 자, 그렇다면 폭스바겐 아테온 등과 경쟁을 하는 508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푸조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1991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28년 만에 재진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중심에 두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브랜드 전략도 조금 달라졌는데 PSA 그룹 내에서 대중을 겨냥하는 것은 시트로엔과 오펠, 푸조는 준 프리미엄, DS가 프리미엄 영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2세대 508은 푸조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소형차와 해치백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축한 푸조 안에서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모델이니까요. 경쟁 모델로는 폭스바겐의 아테온이 꼽힙니다. 새로운 디자인도 좋습니다. 푸조만의 독창성보다 대중적으로 해석한 느낌이 큰데요.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도 곳곳에서 푸조만의 특징들을 볼 수 있죠. 헤드램프에는 날카로운 형태의 세로줄 램프를 더했습니다. 상하 그릴의 형상도 좋고요. 리어 램프는 사자가 핥힌 모습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 실루엣을 통해 알 수 있듯 신형 508은 4도어 쿠페입니다. 도어도 프렘리스 방식이고요. 트렁크도 리프트백 스타일로 열리고 닫힙니다. 휠 하우스를 꽉 채운 휠은 19인치이며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원을 볼까요? 508은 전세대보다 작아졌습니다. 전세대 대비 길이는 짧아졌지만 폭은 넓어지고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휠베이스가 늘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크기는 경쟁차 아테온 대비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인테리어에서는 차세대 아이콕핏 테마가 눈에 띕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죠? 프리미엄 모델로 인정받으려는 푸조의 방향성도 느껴집니다. 나파 가죽과 우드 트림, 피아노 블랙, 금속 장식 등도 적절히 사용했고 화려한 박음질 마감도 좋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다양한 테마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팔각형의 스티어링 휠은 크기가 아담하죠? 의외로 조작성도 좋습니다. 센터 패시아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는데 베젤이 많이 큽니다. 내비게이션은 임시로 장착된 것인데 국내법상 지도 데이터 반출이 안 돼 푸조 자체 내비게이션을 탑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508에는 10인치가 장착됩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이즈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센터 패시아 버튼들은 피아노 건반처럼 보입니다. 하단 버튼은 터치 방식이고요. 전자식 기어 레버를 사용한 덕분에 밑에 추가 공간이 생겼고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데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넣고 빼기가 불편하네요. 기능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돋보입니다. 시트는 쿠션 익스텐션과 마사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고양이 모드가 있다는 점이 재밌죠?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통풍 기능이 빠졌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조금 부족한 느낌인데요. 레그룸은 무난하지만 루프라인 때문에 헤드룸에서 소폭 손해를 봤습니다. 사실 크게 부족한 공간은 아니지만 국내 시장 기준으로 볼 때 아쉬움이 생깁니다. 트렁크 공간은 반듯하고 넉넉합니다. 리프트 게이트 형태의 도어 덕분에 큰 화물도 보다 쉽게 수납할 수 있고 전동으로 작동합니다. 잠시 508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사운드 시스템은 포칼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을 씁니다. 10개의 스피커를 사용하고 다양한 장르 선택도 가능하고요. 각종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은 물론 자동 주차 기능도 있는데 출차까지 독도로 구성했고 영상 합성 방식의 어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있어 구성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 조작을 위한 버튼들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연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단추를 눌러야 하는 등 버튼 배치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실내 헤드라이너에 손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어 쿠페 방식은 좋지만 유리창이 열리는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푸조가 508로 미국을 비롯한 국내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푸조 508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현재 모델 아무래도 GT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달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번 달려볼까요? 현재처럼 가속이 유지되는 환경,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는 사실 아쉬움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저속에서 차가 처음에 움직일 때, 이때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 사실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연비를 위한 것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처럼 가속을 쭉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아쉬움이 크지 않습니다. 엔진 수치만 보더라도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2리터 디젤 엔진으로서는 보편적인 수준의 토크를 보여줍니다. 반면 이 출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되는 것이, 출력 자체는 약간 낮은 편인데요. 보편적으로 현재 시장 동향 자체가 유럽 모델들의 경우 190마력대의 대부분 셋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177마력 정도라면 예전에 그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썼던 그 엔진 출력인데, 물론 이제 푸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정직한 그런 어떤 에미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추구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출력이라는 것까지 조금 더 타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면 만족감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아이신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모델 대비 기어비가 약간 긴 편인데요. 특히나 8단이라는 기어를 감안했을 때 약간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 자체, 어떤 기어비 자체가 이질감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네, 7단으로도 어떤 그런 기어비를 구현하는 차들도 있고, 참고로 현재 이 변속기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8단이 다 들어가지 않고 7단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시속 110km 정도를 넘어섰을 때 이때부터 8단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푸조 508 GT의 발진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9초 초반을 마크하고 있는데요. 그럼 경쟁 모델이 되는 폭스바겐 아테온의 데이터와 함께 보시죠.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테온 쪽이 약간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게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한번 또 비교를 해보죠. 네, 사실 이 정도의 무게라면 대동소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게에 의한 것보다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변속기의 반응 부분에서 그래도 좀 DSG가 빠른 모습이었기에 가속에서 이점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신제 변속기를 사용하는 푸조 508이지만 변속기의 변속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늦은 것도 아니고 딱 세단에서 요구되는 그런 부드러움을 살리면서 전개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성능적으로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폭스바겐 DSG보다는 가속 지원 부분에서 약간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08 승차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유럽차라고 했을 때 사실 아테온 얘기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테온 쪽은 이것보다 조금 더 단단한 유럽차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 508은 그것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운, 거기에 이제 아테온은 좀 더 적극적인 이 탄력성 좋은 댐핑 컨트롤 기술이 들어갔었죠. 반면 현재는 적당한 수준의 승차감을 구현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해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일반적인 운전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현재 이 508 쪽의 어떤 주행 감각, 정확히는 승차감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국산차,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가끔은 이제 차량 컨셉 대비 단단함을 넘어서 딱딱함을 보여줄 때도 있어서 아쉬운데, 현재 508은 성능을 구현해내면서도 적당한 수준의 승차감을 구현해내는 만큼 네, 저는 뭐 현재 셋업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코너링 때의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좀 재미난 것이 해치백처럼 한계에 들어갔을 때 약간은 리어가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션이 비춰지는데, 물론 자세제어 장치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뭐 운전자가 정말 많은 양의 카운터 스티어를 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 특성 자체가 조금 더 날카로운 그런 코너링 특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코너링 성능이 대단한데요. 처음에 508에 올라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코너를 들어갔을 때 조금 놀랐던 부분입니다. 한계 영역이 이 동급 모델 대비 많이 높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바로 타이어에 있습니다. 현재 모델 19인치 사양의 미쉐린 파이널 스포츠 4를 기본으로 사용하는데요. 타이어 성격상 엔트리급 스포츠 타이어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잘 나옵니다. 플래그십 모델, 뭐 같은 미쉐린 라인에서 보자면 PS4S보다는 떨어지지만, 이 스포츠 타이어들을 놓고 본다면 중상급에 위치하는 타이어를 쓰는 만큼 사실 이 등급의 차량에서 이와 같은 타이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때문에 현재 이 508 어떤 코너를 들어갈 때의 속도, 이 진입 속도를 비롯해서 턴 자체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누가 타더라도 성능 쪽에서는 더 월등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위 저희는 타이어 빨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과거에 테스트했었던 푸조 308도 타이어 선택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성능을 많이 끌어냈던 바 있는데, 현재 508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타이어 자체가 여름용 타이어죠. 서머 타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 만큼 겨울철에는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요. 처음에는 이 푸조 모델들의 것을 다룰 때마다 뭔가 좀 장난감 같고 뭔가 좀 그래서 시각적인 만족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는 상당히 이제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손에 잘 잡혀서 더 좋습니다. 거기에 빠른 조작을 하거나 긴급상황 대처 능력에서도 아쉬움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스티어링 휠 자체도 가볍게 셋업이 되어 있어서 이 시내 주행을 할 때 아쉬움이 없었고요. 또한 스포츠 모드에 들어갔을 때는 적당한 그런 묵직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취향에 맞는 설정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스티어링 휠에 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패들은 예나 지금이나 좀 장난감 같죠? 또한 이 스티어링 휠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컬럼 쪽에 조그맣게 달아놓다 보니까 조작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으로 달릴 때만 좀 가치를 보여주게 되는데, 향후에 푸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제법 달리는 맛이 좋은 508인데요. 자, 그렇다면 뭐 앞서 제가 타이어 성능도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제동 성능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동 부분에서도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34m대 중반을 살짝 넘어섰죠. 이것은 이제 최단거리고 최장으로 테스트 반복에 따라서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최장으로 늘어졌을 때도 36m대 초반, 이에 저희가 평균을 내봤더니 35m대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여기에는 사실 타이어의 성능이라는 것도 강하게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이 차의 기본 구성이니까요. 자,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어지간한
프리미엄 세단들, 정말 뭐 제동 성능이 좋다고 하는 스포츠카들과 견줘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유럽차에서 일부 모델들이 좀 기본기 부분에서 놓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 유럽차들 확실히 많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네요. 자, 뭐 여러가지 성능의 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푸조 508인데요. 최근 자동차들 다양한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508에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저희 김선웅 기자에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신형 508은 푸조의 최신 모델인 만큼 각종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방지, 오토 하이빔 등이 탑재됐는데요. 여기에 상급 모델에는 드라이브 어시스트 플러스 팩이라는 이름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탑재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차선 중앙 유지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은 자동차가 차선을 인식하고 스스로 중앙을 유지했었죠. 그런데 508은 조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선 중앙 유지를 잘 하면서 가고 있죠. 그러다가 운전자가 차선 중앙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대로 가죠. 그러다 다시 이렇게 바꾸면 또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스템이 어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발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유로 NCAP 아시죠? 이곳에서 자동차의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했는데요. 차선 유지 기능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운전자가 개입을 적절하게 할 수 없거나, 반대로 너무 차량에 의지를 하게 돼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토요타나 렉서스의 시스템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처럼 감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푸조의 접근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확하게 차선을 지키지만 운전자가 차선을 수정하면 수정한 상태를 유지해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자동차가 생각할 때 차선 중앙은 정확한 정중앙이겠죠. 하지만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중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선 중앙을 유지시키는 기능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푸조가 꽤나 좋은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차선 중앙도 잘 유지시켜 주면서 운전자의 개입도 허용해 주는 어려운 숙제를 풀었기 때문인데요. 네, 아마 많은 제조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저도 이제 이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되고 겪다 보면 너무 이 시스템이 개입을 많이 해서 운전 자체를 조금 짜증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김선웅 기자도 얘기했지만 마세라티처럼 이 등급을 나눠서 어떤 그 설정에 따른 감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푸조의 시스템은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많이 엿보입니다. 때문에 저 역시도 정말 그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하게 될 시스템이 아닐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푸조 모델을 탈 때 대부분 연비 때문인 경우도 많은데요. 현재 저희가 508을 테스트해 본 결과 리터당 22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기준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테스트하는 환경은 고저차가 있는 환경인데, 이것을 평탄한 환경으로 끌고 가면 연비가 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시내 주행 연비라고 하더라도 이 어떤 제조사가 발표한 연비 대비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푸조가 공식으로 발표한 연비보다는 더 월등하게 좋은 연비를 갖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1.5L 버전도 있죠. 출력은 130마력인데 사실 이 차의 등급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운전이 많은, 그 때문에 연비를 많이 올려야 하는 운전자 분들이라면 어떤 기본적인 틀은 상당히 잘 돼 있는 508이니까 연비 추구를 위해서 1.5 모델을 생각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소비자 분들께는 저희는 2.0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푸조 508 어떤 그 기본적인 차의 운동 성능을 비롯해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칭찬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테온과 비교를 한다면 저희는 이제 아테온 쪽에도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인데 취향에 따라서 갈릴 뿐이지 어느 것이 더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오히려 이 실내 구성면에서는 현재 508이 좀 더 나은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대시보드 형상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조금 좁아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만회해주면 좋겠고, 하지만 소재 선택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푸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고급화 전략에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어 트림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소위 말하는 하이그로시 패널, 고광택 블랙 패널을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패널의 약점이 되는 것이 지문 또한 먼지에 약하죠. 현재도 그런 것들이 많이 거슬리는데 향후에 이런 점들을 개선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고급차로서 가고 싶은 이 푸조의 바람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기어 변속 레버 옆에 있는 작은 콘솔의 경우 이렇게 열고 닫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멋스럽게 한 것은 좋았지만 현재처럼 중앙 부분을 눌렀을 때는 잘 닫히지가 않습니다. 이 윗부분을 눌렀을 때 잘 닫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작은 것들조차도 잘 만들어주면 소비자가 갖는 전체적인 만족감이 더 향상될 것 같네요. 하지만 계기판 이런 구성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또한 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사실 작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이 프레임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것 대비 조금 소위 이제 베젤이 너무 커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향후에 이런 것도 조금 알맞은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충분히 지금도 나쁜 사이즈는 아니지만 만족도가 더 향상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과거 모델과 비춰서 바라봤을 때 과거 이제 푸조 607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차가 좀 더 크긴 했지만 고급차로서 가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은 차체 사이즈는 그것보다 적어졌지만 적어도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갖춰야 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또한 사운드 시스템 포칼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정말 좀 옛 기억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인데 한 15년 20년 전에 포칼 중저가 사운드 어떤 그 스피커가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 베이스를 쳐주는 부분에서 적당량을 쳐주고, 물론 이 보스에서 특히 이제 일본 모델이 약간은 좀 세게 베이스를 치는 편인데 그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이 베이스를 쳐주고 고음 부분을 적당히 잘 살리는 느낌을 보여주는 만큼 어떤 그 음악 장르를 탄다기보다 두루두루 다양한 음악을 만족시킬 수 있게 구성해 놓은 것이 바로 포칼 사운드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쓰지 않는 브랜드를 잘 선택해서 매칭을 시켰고 또한 튜닝을 잘 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스피커는 10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시트도 좋습니다. 경쟁 모델 아테온과 비교를 한다면 아테온이 실내에서 갖춘 것들이 조금은 저렴해 보이죠. 반면 현재는 시트 이런 점도 신경을 많이 썼고, 하지만 이제 후방 시야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윈도우의 면적 자체가 크지 않고 어떤 그 디자인 때문에 뒤쪽이 조금 적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만회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사이드 미러의 이 면적 자체가 작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뭔가 뒤로 오면서 이것저것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또 하나 칭찬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숙성인데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아이들에서의 정숙성은 거의 가솔린 모델, 어느 정도 소음이 약간 있는 그런 가솔린 모델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디젤 모델로서는 상당한 수준을 자랑했고, 여기에 주행을 하고 있을 때의 소음도 60dB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정숙성 영역에서 아쉽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겠네요.
참고로 모드에 따라서 소음이나 이 진동이 약간 달라지는데, 이 주행 모드를 스포츠나 수동 모드 쪽으로 바꿔주면 스티어링 휠로도 진동이 제법 넘어옵니다. 이 소음도 약간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해당 모드에서의 특징이고, 다른 모드에서는 그 같은 모습이 부각되지 않는 만큼 이런 부분은 특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만난 푸조 508, 저희도 이제 테스트와 촬영을 다 마치고 거의 이제 서울을 다 온 상황인데요. 현재처럼 이렇게 장거리 투어를 할 때도 편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승차감 부분, 앞서도 이제 오히려 뭐 국산 뭐 중형이나 준대형 세단보다도 제가 이제 낫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단단함을 가져가지만 그것이 불쾌한 그런 딱딱함이 아닌 단단한 정도,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 저속에서의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 주었던 만큼 패밀리카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초기 발제를 할 때 물론 이제 모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스포츠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적어도 에코 모드야 그렇다 치고 컴포트 모드에서 정도 조금은 이 엔진의 응답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면 주행에 대한 만족도가 대폭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뭐 사실 타이어의 성능이 어떤 그 차량 등급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버스펙이긴 하지만 운전 재미를 끌어내는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었고, 특히나 이런 타이어의 성능이 어떤 핸들링을 비롯한 브레이킹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준 만큼 다른 브랜드들 역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물론 국내 소비자들 대부분의 성향에는 사계절이 맞긴 하지만 어떤 508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을 뽑아내기에는 현재 타이어가 더 어울리기 때문이죠. 오늘은 의외로 장거리를 달리면서 편안했고, 또한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유지비,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전혀 없었던 푸조 508을 만나봤습니다.